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박은실입니다. 국내 초중고 학생의 비만율이 지난 10년 사이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소아비만은 성인 비만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정확한 진단과 관리가 중요한데요.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요, 전문가와 연결해서 소아 비만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소아청소년과 황일태 교수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 소아 비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가요? 예, 우리나라 소아 비만 유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2002년에는 남자는 17.9%, 여자는 한 10.9%가 이제 비만에 해당되고, 이 수치는 1979년에 이제 남아가 한 1.7%, 여아가 한 2.4%에 비하면 남자는 9배, 한 여자는 한 4배 정도 더 증가해서 1990년 이후부터 청소년 비만이 계속 그런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남자아이들 그리고 고도 비만아의 증가 비율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소아 비만의 그 비만이 아주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비만인 아이들의 경우 정상 체중인 아이들보다 성인병에 걸릴 위험 또한 클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소아비만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소아비만의 한 70% 정도가 성인비만으로 이행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성인병이라는 그런 질병들이 성인이 돼서 딱 생기는 게 아니고 소아 이 시기 때부터 이미 이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 지방간 같은 이런 질병들이 소아기 때부터 이미 발생을 하면서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소아 비만이 굉장히 예방이 중요한 거고요. 이런 또 비만한 아이들은 비만으로 인해서 또 자신감이 부족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우울하거나 또는 자기의 자아관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런 정신사회적 문제가 많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비만으로 인해서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고 비만하다 보니까 이제 고령령이 빨라지면서 사춘기 발달이 빠르고 또 초경도 일찍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이가 소아 비만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의 경우는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소아 비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대부분 병원에 오시는 이제 부모님들은 본인의 아이들이 살이 실제로 비만 아니어도 비만하다고 많이 느끼시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아 비만은 이제 측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만도하고 체질량 지수가 있는데 이 비만도는 저희가 이제 체중을 표준 체중을 해서 빼고 이걸 표준 체중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비만도가 한 20% 이상 되면 경도 비만 그리고 비만도가 30에서 50%면 중등도 50% 이상이면 고도 비만으로 하고요. 그다음 체질량 지수는 저희가 성인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자기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성인에서는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그러는데 소아에서는 이 나이에 따라서 비만 체질량 지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분위수라는 그런 개념을 95, 백분위수를 우리가 비만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아이들의 다이어트 동기 여부가 확실치 않아서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일단 올바른 식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소아 비만을 위한 식이요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소아에서의 비만인 경우에는 성장도 하면서 그리고 비만도 조절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아 비만에서는 체중을 유지만 시키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체중은 유지하면서 키가 커지게 되면은 저절로 체질량 지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떤 무리한 체중 감량을 하지 않고 현재 체중을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이제 고도 비만아이거나 비만으로 인한 아까 말했던 그런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한 달에 500g에서 1kg 정도의 체중 감량을 시도하라고 저희가
보호자나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식이요법은 뭐 너무 단 거나 이런 고열량의 음식 이런 것들은 피하고 나머지는 열심히 먹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라 이렇게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인이 되어서도 비만과 합병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체중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일단은 이제 소화비만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으로는 아침을 꼭 먹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 저녁에 폭식을 하기 때문에 아침을 꼭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비만 아이들은 굉장히 빨리 먹게 됩니다. 너무 빨리 먹게 되면은 우리가 섭식 중추에 이 도다리 빨리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많이 먹은 상태에서 배가 부르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식사를 20분 이상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채소류를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주 3회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나 텔레비전 이용은 하루에 최대 2시간 정도로 제한을 하고요. 습관적으로 먹지 말고, 그러니까 꼭 먹어야 되는 배도 안 고픈데 밥기대가 돼서 먹는다. 이런 습관적으로 먹지 말고 폭식 또는 과식이라든지 야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나 단 음식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네. 최근 미국이나 일본에서 당분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비만과 성인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지원이 뒷받침이 돼야 할까요? 일단 비만은 생기면 효과적인 치료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만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서 이 비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만 아동이 속해 있는 가정이라든지 학교 또는 지역사회나 국가 등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학교는 비만의 예방뿐 아니라 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 중심으로 하는 비만 예방이 굉장히 효과적인 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음식의 다양한 영양 구성 요소라든지 에너지 분포 또는 하루 필요량 등을 교육하는 이런 영양 교육이 필요하겠고 우리가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지역사회 중심의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학교를 중심으로 한 비만 프로그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지역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스포츠를 위한 정보나 장소 제공 또는 걷기나 자전거 타기의 기회 또는 시설을 제공해 주거나 자동차 제한구역 또는 자전거 도로, 보행지구 지역, 도로 안전 등의 이런 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사회나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특히 부모, 엄마 외에 양육을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하는 경우 또는 낮은 사회 경제적 환경 등이 비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비만은 한 번의 치료로 나아지는 질병이 아닌 만큼 아이들에게 비만 치료에 대한 동기 여부와 행동 교정에 대한 기본 해법을 제시해 주셔야겠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말처럼 어릴 때 키워진 잘못된 식습관으로 평생 동안 생활 양식이나 실생활에 불편이 따를 수도 있는데요. 네, 자녀가 소아 비만의 가능성이 보인다면 빠른 치료와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소아 비만을 예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